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52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보험이 진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이 아닌 이상,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의 행태가 도둑놈이고 위법행위를 일삼고 약자인 계약자들한테 횡포를 저지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지, 보험 상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이 진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18세기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이기들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등은 먼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에어컨디션은 무덥고 습한 여름에도 쾌적함을 제공해줍니다. 보일러는 한겨울에도 싱싱한 야채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건축 기술의 발달은 아름다운 고층 빌딩과 교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젖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두 발로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사건이 뉴스의 사건 사고 단골 메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1만 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천 명이 죽고 32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14명이 죽고 876명이 다쳤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 14명이라는 사망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이 자아낸 위험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던 옛날에는 폭발 사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릴만 하면은 폭발 사고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량이 없던 시절에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어이없는 참사는 없었습니다. 빌딩이 없던 시절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건물 붕괴에 따른 대규모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대량 사망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장의 유독물질 누출 사고,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 선박 침몰 사고 등등 TV,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해 사고만 증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질병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원인입니다. 암 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불임률과 기형아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수없이 많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날 확률이 1%도 없는데 비싼 돈 들여가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집에 값나가는 귀중품이 한 개도 없는데 괜한 돈 낭비해가면서 도난보험을 체결할 이유가 있을까요? 화재 위험이 있을 때 화재보험이 필요한 것이고 도난 위험이 있을 때 도난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류는 예전부터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손쉽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위험을 없애고 싶다면 자동차를 아예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반면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도보로 이동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가 났으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란 화재를 대비하여 건물 내에 방화문이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손해 예방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본인이 위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위험 보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보유하는 것과 자신이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많은 재력가라면 몰라도 서민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유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권할 만한 방법이 못 됩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방법은 계약을 통하여 나에게 처한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계약이 바로 보험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이란 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대신에 소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평소 소액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니까 큰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위험 대비 방법입니다. 서민들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운항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더라도 선주나 화주는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나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위험과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잘 지내왔는데 무슨 보험이 필요하냐는 식입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사고를 당하여 또는 암에 걸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비로소 위험의 존재와 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내 주위에는 크고 작은 위험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보험 한 건 가입하라고 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 가입하느냐고 가입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서 가입을 거절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이 한 건도 없으면서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지출을 조금 줄여서라도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돈 많은 재벌이라면 보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도 내 돈으로 다시 지으면 되고 암에 걸렸어도 내 돈으로 치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달 벌어서 한 달 근근히 먹고 사는 봉급쟁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안 나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힘든 판에 내 집에 화재라도 발생하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무슨 돈으로 새 집을 짓고 무슨 돈으로 치료를 할 것입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채 돈을 빌려서라도 집은 새로 지어야 하고 암 치료도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빌리고 난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의 삶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삶이 버겁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약은 건강할 때에는 필요 없지만 아플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은 아플 때 약국에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사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일단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단받고 나면 보험료를 2배, 3배로 준다 해도 보험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사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그거는 억지 소리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보험회사 오너라면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보험을 받아주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당장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 아니 오늘 밤 당장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이나 협심증이나 뇌경색 진단이라도 받는 날에는 보험 가입은 요원해지고 맙니다.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느 보험회사에 무슨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저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누구나 겪는 고민일 것입니다. 보험회사 숫자도 많지만 보험의 숫자는 더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보험회사 선택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모가 큰 회사,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 역사가 긴 회사, 역사가 조금 짧은 회사,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회사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따로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전부 도둑놈이라고요. 보험회사가 좋고 나쁜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험금을 막 퍼주고 조금 적다고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가장 좋으냐고 저에게 굳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계약자들과 조금이라도 덜 싸우는 보험회사, 즉 보험 분쟁 및 보험 소송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에 가입을 하라고요. 분쟁과 소송이 많다는 것은 불완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분쟁과 소송이 적다는 것은 완전 판매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런저런 꼬투리를 덜 잡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보험회사가 분쟁과 소송이 가장 적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손품을 팔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메뉴 업무 자료를 클릭하고 이어서 보험 업무, 보험회사 종합 공시, 소송 현황을 차례대로 클릭해도 알 수 있고,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되어 있는 보도 자료를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은 보험 분쟁 및 보험 소송이 적은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입은 해야 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 전문가고 여러분은 보험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둘러먹고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